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신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자동차 리뷰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더 뉴 팰리세이드를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차는 2023년형이고 지금 막 출고한 이제 400km 정도밖에 타지 않는 신차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프레스티지 등급의 가솔린 3.8입니다. GDI 6기통 3.8 엔진이 들어가 있는 프레스티지 등급의 모델이죠. 근데 프레스티지 중에서도 옵션이 좀 추가가 됐는데 테크플러스하고 H트랙 4륜구동,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 그 다음에 원격 주차 보조, 뭐 라이프스타일, 요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된 프레스티지 모델이죠. 원래 이 차주분이 이 차를 사시기 전에 저하고 상담을 좀 하셨어요. 내가 사실은 더 뉴 팰리세이드를 살 건데 이사장님 생각은 내가 어떤 차를 사고 어떤 옵션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옵션이나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지 않고 이분의 성향상 풀 옵션을 사셔라, 대신에 검은색 차에 브라운 시트를 꼭 넣으셔라. 저는 개인적으로 검은색 차에 브라운 시트가 들어간 게 너무 멋있거든요. 그리고 2열은 독립 시트를 사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원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가 이 7인승이기 때문에 1열, 2열, 3열이 있잖아요. 3열은 잘 안 쓴다 하더라도 2열 같은 경우는 독립식 시트가 아니라 다 막혀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팰리세이드를 꼭 사셔야 한다면 2열을 독립식 시트를 꼭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차를 계약을 하시고 원래는 풀옵션 캘리그래프를 계약을 하셨는데 1년 이상이 걸리는 거죠.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요즘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원가가 자동차 반도체 대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계약했었던 금액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동차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차를 1년 반이나 1년 뒤에 양도를 받으면 계약했었던 금액보다 한 300~400만원 정도를 더 주고 사야 되는, 계약서에 써 있어요 그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안 살려고 하시다가 이제 프레스티지 등급의 요 차가 나와가지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구입을 하신, 이 차를 마음에 안 들어 하셔요. 원래는 이 캘리그래프 같은 경우는 그릴도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릴하고 앞에 범퍼도 좀 다른데 지금 원래 있었던 그 모델이 아니라 프레스티지 등급이다 보니까 차를 거의 5천만원 가까이 주고 사셨는데 차가 마음에 안 드는, 별로 썩 마음에 안 드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영상을 잘 찍어가지고 차에 정을 붙이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먼저 저는 개인적으로 캘리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등급에서 가장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 앞에 그릴이에요. 지금은 이 그릴이 금속 재질이 아닌 그냥 유광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자동차를 스포티하게 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이 앞에 그릴이 전부 다 이제 금속 재질 비슷한 어떤 그런 크롬 재질 같은 그런 거라서 굉장히 블링블링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크롬 죽이기라고 자동차에 있는 크롬을 전부 다 이렇게 검은색으로 도색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자동차가 굉장히 좀 젊어 보이고요, 매우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차를 맨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약간 이게 자동차가 이게 너무 좀 밋밋해 보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차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크롬 죽이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크롬을 돈을 주고 크롬을 싹 없애는 작업을 하는데 우연찮게도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는 크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하고 이 넓은 그릴하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일체감 있게 잘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는 팰리세이드하고 더 뉴 팰리세이드하고 사실은 아주 크게 달라진 거는 없는데 이 라이트의 위치가 좀 달라졌어요. 기존의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션 라이트가 바깥쪽으로 와 있었거든요. 근데 요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요런 형상을 좀 띠게 됐고, 그 다음에 앞에 범퍼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그리고 제가 구독자님한테
되도록이면 가솔린을 사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솔린을 사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유로 5에서 지금 유로 6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좋고 저속에서 토크가 좋기는 하지만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거의 메리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그 경유가 가솔린보다 연료비가 조금 더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엔진은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가솔린 엔진이 사실은 가장 정숙한데, 지금까지는 경유가 좀 더 저렴했기 때문에 디젤 엔진을 많이 선호하셨지만 앞으로는 디젤 엔진보다 가솔린 엔진의 이 비율이 조금 더 많아질 겁니다. 자,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휠은 개인적으로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똑같은 20인치거든요 245 50 20인데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빗살무늬 휠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차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모양인데, 프레스티지 모델은 약간 뭐라고 그럴까, 방패 같은, 팽이 같은 모양의 이런 휠인데, 이 개인적으로 저는 이 휠이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더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와 제네시스는 이게 이제 전혀 다른 브랜드잖아요. 현대차에서 최고의 기함은 이제는 팰리세이드가 됐어요. 근데 팰리세이드와 GV80하고 서스펜션에서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이 차 같은 경우는 앞에 전륜 서스펜션이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의 앞쪽이나 뒤쪽이든 서스펜션의 종류가 기본적으로 뭐 맥퍼슨 스트럿 방식도 있고 W15도 있고, 그 다음에 멀티링크 방식도 있고, 뭐 리지드 엑셀 방식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승용차에는 맥퍼슨 스트럿과 W15이 들어가는데, 팰리세이드는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대 럭셔리 브랜드인 제네시스하고 차별화를 둔 것 같아요. GV80 같은 경우는 전륜 구동이 W15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W15하고 맥퍼슨하고 도로를 그냥 달릴 때는 아주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지만, 밑에 로어암이 있고 위에 또 어퍼암이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위아래에서 이 서스펜션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접지력이 굉장히 좋아져요. 이 자동차 타이어가 선회를 할 때 핸들을 돌리면 타이어가 그냥 정직하게 요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얘가 요런 식으로 캠버와 캐스터가 변하면서 도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맥퍼슨 스트럿 방식의 서스펜션이 무조건 좋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BMW는 맥퍼슨 방식을 가지고 세팅을 굉장히 잘 하죠. 그런데 이제 구조적으로 좀 맥퍼슨은 조금 구조가 단순해요. 진동과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약간 W15보다는 조금 더 불리한 조건이다. 그런 것들, 이게 차값이 아무래도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GV80하고 요 팰리세이드하고 서스펜션 구조는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뒤쪽 같은 경우는 똑같이 멀티링크예요. 보통 5링크를 거는데 뒤쪽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링크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을, 여기를 와서 보면 이 뒤쪽 서스펜션 밑을 보면 로어암이 굉장히 길게 돼 있어요. 서브 프레임은 좀 짧고요. 그 다음에 양쪽 로어암이 좀 길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양쪽 로어암이 이렇게 좀 짧은 차들 같은 경우는 쇼업쇼바의 스트로크가 좀 짧기 때문에 고속에서 좀 타이트한 운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로어암이 이제 길게 세팅되어 있는 차들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요렇게 좀 패밀리 SUV 좀 편안하게, 고속에서도 편안하게 다닐 수 있고, 기본적인 세팅이 휠 트러블 각도를 조금 크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퀴가 위아래로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좀 넓은 거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간단한 뭐 캠핑이라든지 정말 험하지 않은 오프로드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 로엄의 움직임이 짧게 움직이면 아무래도 스포츠카나 슈퍼카들처럼 뭔가 고속에서의 안전성은 있겠지만 자동차의 승차감이 좋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런 대형 SUV 같은 경우는 고속에서도 편안한 승차감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비포장 도로에서도 조금 더 편안한 승차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세팅 자체가 멀티링크에 이 로우암이 좀 길게 세팅이 돼 있다. 그런 게 이 차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는 사륜구동이에요. H트랙이라고 해서 AWD입니다. 기존에 뭐 사륜구동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파트타임 사륜구동인데, 이 H트랙으로 변하면서 이제 풀타임 사륜구동으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를 타실 때 이게 사륜구동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좀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똑같은 사륜구동이라 하더라도 이 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모노코크 바디잖아요. 일반 승용차와 똑같은 구조의 골격에다가 자동차의 높이와 크기만 조금 더 크게 만들어 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자동차의 모양 자체가 그냥 다 골격이에요. 하나의 골격, 비행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승용차 바디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지금과 같은 이런 일반적인 어떤 이런 비포장 도로나 아니면 너무 험하지 않는 그런 비포장 도로에서는 그렇게 달리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정말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또는 같은 캠핑이라고 하더라도 약간 오지 캠핑 있죠. 정말 굴곡이 많이 진 어떤 그런 산길을 가셔야 한다면 팰리세이드나 이 모노코크 바디가 가지고 있는 사륜구동에서는 가시면 안 됩니다. 간다라고 하면요, 자동차의 차대가 다 뒤틀려져요. 그리고 접지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자동차 차대가 버텨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오지 캠핑이나 오프로드는 절대로 가실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H트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달리는 이런 도로, 요런 데서는 접지력이 굉장히 좋죠. 근데 기본적으로 팰리세이드는 전륜구동 시스템이에요. 전륜구동 시스템에 이 사륜을 집어넣는데, 출발할 때는 보통 한 80대 20 정도, 또는 뭐 90대 10, 그다음에 또 부하가 받았을 때는 한 70대 30 정도의 힘으로 달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런 도로를 달리는 뭐 눈길이나 뭐 빗길, 뭐 아니면 자동차가 약간 구동력이 조금 필요할 때 능동적으로 컴퓨터가 앞뒤 구동의 배분을 조금씩 잡아주는 그런 형태이지, 오프로드를 갈 수 있는 그런 사륜 구동과 그런 자동차 차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요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꼭 참고하셔야 돼요. 자, 이제 실내입니다. 실내에서 가장 달라진 거는 핸들이에요. 기존 모델인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이 포크가 3포크 스티어링 휠이었어요. 근데 이 스티어링 휠이 조금 달라졌고요. 내비게이션의 이 크기가 12.3인치로 좀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공조기 있죠. 공조기가 그전에는 좀 나눠져 있었는데 요게 이제 일자로 이렇게 쫙 펴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크기가 조금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 공조장치가 이제 터치 스크린으로 좀 바뀐 거요. 요런 것들. 예,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구성이라든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프레스티지에서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지금 센타페시아의 이 우드의 형상이, 요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기존 모델 같은 경우는 얘가 가로로 돼 있었어요. 이렇게 자동차가 조금 더 커 보이거나 아니면 좀 일체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얘는 이게 세로로 돼 있잖아요. 얘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요 지금 천장에 들어가 있는 이 재질 있잖아요. 이게 저는 마음에 들어요. 왜냐면 기존에 조금 옵션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스웨이드 재질인데, 스웨이드 재질이 처음 볼 때는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걔는 이제 우리가 천장을 많이 만질 일은 없겠지만 천장을 이렇게 만지면 이 손자국이 나요. 색깔도 약간 좀 고급스럽고, 저는 천장 마감재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원격 주차 보조를 집어 넣으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예, 주차를 그냥 앞뒤로 원격으로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요 기능이 쓰려면 또 굉장히 유용한데 기능을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기능 초창기에 이 기능 때문에 약간 뭐 급발진 비슷하게 빼다가 차 갑자기 급발진 해가지고 막 다른 차를 박아버리고 요런 경우들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런지 안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속 운전을 할 때 좀 편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고, 팰리세이드에서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되는 게 이 버튼이거든요. 기아 노브 형식으로 된 걸 항상 타고 다니다가 버튼 형식으로 된 거를 타다 보니까 손을 막 어떻게 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게 조금 불편한데 얘는 금방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기아 노브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 암레스트 쪽에 공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쪽 공간은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있고, 컵홀더도 쓸 때만 이렇게 나오게끔. 자, 그리고 뒷자리 한번 가볼까요? 뒷자리는 여러분 팰리세이드를 사실 거면 솔직히 이 2열 독립 시트가 정말 편해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이시거든요. 반려견이라고 하면 진짜 거의 뭐 가족 같잖아요. 근데 이 강아지가 좀 작은 걸로 알고 있어요. 중간에다 반려견을 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열 시트를 많이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근데 혹시나 3열 시트를 사용을 할 때 중간이 막혀 있으면 얘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3열 시트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2열 독립식으로 돼 있으면 사실은 이 중간으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리고 탔을 때 이 답답함도 없고요, 거주성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팰리세이드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2열 독립 시트가 된 차를 사셨으면 좋겠어요. 뒤에도 뭐 통풍하고 그다음에 열선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 여담으로 제가 이분한테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캘리그래프 등급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캘리그래프는 이게 나파 가죽이잖아요. 근데 프레스티지는 나파 가죽이 아니에요. 그런 것도 좀 차이가 있고, 브라운 시트를 원하셨는데 브라운 시트도 아니다 보니까 차가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를 오래 타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닐은 하나도 뜯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닐이란 비닐은 뭐 거의 지금 시트에 있는 비닐은 지금 뜯으셨는데, 시트 비닐 이외에 다른 비닐들은 이런 것들, 이런 비닐들 요 하나도 뜯지 마라.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요 비닐 때문에 자동차 값을 더 올려받는다, 요거는 없는 거지만, 이게 중고차 딜러가 자동차를 매입을 할 때 있잖아요. 이런 비닐들에 이렇게 있으면 왠지 자동차를 잘 관리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중고차를 사러 오는 소비자도 비닐이 있으면 자동차를 좀 깨끗하게 탄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거든요. 좀 더 잘 팔려요. 어차피 뭐 오래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비닐은 좀 안 뜯었으면 좋겠습니다. 뜯지 마세요. 이 비닐 같은 경우는, 비닐은 지가 자동적으로 뜯겨야만 뜨는 거지 일부러 뜯으면 안 돼. 이거 절대로 그냥 계속 다 붙여놔야 되는 거지. 자,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는 이 앞에 의자를, 3열 의자를 위로 제끼면 이게 시트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4인 가족이다 보니까 거의 3열 시트를 쓰실 필요는 없고 그냥 트렁크 공간으로 이렇게 놔두셨어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앞에 룸밀러 쪽에서도 그 카메라, 뒤를 카메라를 볼 수가 있거든요. 카메라가 여기 달려 있는데, 이 프레스티지는 이제 또 그게 좀 빠진 거죠. 마지막으로 엔진룸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차는 그 3800cc 람다 엔진이 올라가고요. 가솔린이고 V6 6기통입니다. 요게 GDI 엔진이기 때문에 고압 펌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OCV 밸브나 이런거, 기존의 람다 엔진 같은 경우는 OCV 밸브 양쪽에 오일 컨트롤 밸브 양쪽 위쪽으로 오일이 새가지고 이게 ECU까지 타고 들어가는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ECU가 자꾸 망가지는 그런 이제 고질병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됐겠죠. 그리고
얘가 현대파워텍 8단 미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그 펠리세이드나 아니면 산타페 TM 같은 경우 맨 처음 차를 구입하셨던 분들이 언덕길에서 차가 막 힘이 딸리거나 아니면 막 울컥거리거나 요런 것들이 있었어요. 특히 8단 미션 같은 경우. 근데 그게 이제 TCU를 업데이트하면서 그런 증상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미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된 프로그램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운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뭐 불편함이라든지 뭐 미션의 밀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제가 저번 달에 혼다 파일럿을 팔았거든요. 혼다 파일럿이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펠리세이드하고 약간 경쟁하는 대형 SUV 중에 하나인데 걔도 3500cc 6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요. 그 차와 이 차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옵션 같은 경우는 펠리세이드를 이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3500cc하고 그 다음에 이 펠리세이드에 들어가는 람다 이 3.8 람다 엔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게 300cc 정도가 좀 높다 보니까 아주 큰 차이는 느끼진 않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묵직한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자, 이렇게 더 뉴 펠리세이드 3.8 프레스티지 모델을 좀 봤고요. 이제 구석구석 좀 모르는 내용들이나 구조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 제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휠은 조금 아쉬운데요. 그릴은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고 크롬 죽이기라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고, 세종시를 계속 몇 바퀴를 돌아다니면서 좀 타봤는데 역시 자동차는 가솔린이다. 뭐 더 뉴 펠리세이드를 혹시나 사실 분들이 있으시면 제 영상도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4륜구동 시스템, 그 다음에 뭐 8단 미션이나 이 더 뉴 펠리세이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장점도 있지만 고질병이나 결함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